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보강 주차를 통해서 특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접해 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한 3주 정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배경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제 실제 본인 자기 소개를 영어로 하는 데까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일단은 그 몇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좀 적은 어떤 에너지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중점적으로 오늘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PPT 자료를 볼 건데요. PPT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부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My Unique Selling Point입니다. 자, My Unique Selling Point. 되게 중요한 게 unique라는 말과 그 다음에 selling이라는 말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unique라는 말은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자,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죠. 나만의 무언가. 그냥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은 사실 튀지를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너럴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면접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서류 심사를 보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거 미리 여러분들이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너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좀 묻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측면을 좀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셀링 포인트에서 셀링은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일종의 어떤 판매 사원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잘 어떻게 포장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가정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셀링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나라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느 부분을 부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부분을 좀 하이딩, 좀 숨겨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정확히 분석해서 나만의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어로 자기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인터뷰어. 자, 인터뷰어는 면접관이에요. 여러분들을 실제로 뽑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인터뷰이 뒤에 이제 더블 이자를 붙이면 어이쿠, 더블 이를 붙이면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인터뷰이가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만의 분석 노트를 좀 미리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보편적으로 면접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tell me about yourself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보는 건데 요거는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이후로 조금씩 같이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구주 보강 주차니까 특강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부분 중점적으로 나가고 차차 여러분들과 조금 더 살을 덧붙여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터뷰어가 지원자, 인터뷰이한테 바라는 것. 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점수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그 인터뷰어들이 많이 바라는 거예요. 많이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보는 것. 자, 일단 요 4.7에 해당되는 요 두 개의 영역이 가장 많이 보는 거고 3.6에 해당되는 요
파란색 영역이 좀 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포인트가 3.6과 4.7은 1.1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과 포지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인터뷰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communication skills예요. communication skills. 그 다음에 honesty, integrity. 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덧붙여 줄게요. communication skills는 말 그대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A와 B라는 사람이 서로 얘기를 했을 때 말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말 이면에 있는 그런 속마음까지도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쉽게 말하면 상사나 아니면 동료들이 하는 말 잘 알아듣고 그 의도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 상사와 동료들에게 내 어떤 의도 또는 내 의사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을 하느냐, 이걸 얼마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부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것도 뭐 큰 직장은 더 힘들겠죠. 만약에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그룹이라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회사 생활한다라고 할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honesty한 측면과 integrity한 측면인데 honesty하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 뭔가 거짓되지 않고 솔직하고 integrity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일할 때 동료 또는 뭐 상사와 그다음에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서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개의 이 성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상사가 봤을 때, 나의 비서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terpersonal skill, 그 다음에 strong work ethic, motivation. 요 세 가지는 또 같은 어떤 비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interpersonal skills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는 communication skill하고 연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친화 능력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trong work ethic, ethic이라고 하는 건 윤리예요. 강한 직업 의식. motivation,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강한 동기를 갖고 하는지. 그 다음에 4.4에 위치한 게 teamwork skills. 팀워크. 개인적으로 자기가 막 두드러져서 막 앞서 나가서 자기가 혼자 무언가 이끌려고 하면 리더십 그런 것도 좋지만은 팀워크라는 것은 자기가 조금은 좀 하이딩 되더라도 팀 자체의 어떤 유리하고 팀 자체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거를 더 부각시키고 자기가 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팀워크를 잘하는 사람은 다 알지만 아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또 그 팀원들 하나하나를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를 어느 정도 좀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면 이 팀워크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팀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든 팀은 그 팀이 만약에 뭐 한 4명 정도 있다고 보면 그 4명 다 리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영역에서 정말 잘하는데 이 친구들 내가 볼 땐 못해. 얘네들 날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자꾸 고집부려. 뭐 A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팀워크는 한마디로 좀 희생정신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스킬스. 자, 우리 친구들 요 컴퓨터 스킬은 좀 자신 있죠? 그 다음에 analytic skills. analytic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어떤 데이터 같은 걸 딱 봤을 때 분석하는 능력. 마케팅부에서 좀 많이 볼 거예요. flexibility. 자, 이거는 어떤 사고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유연함. 그 다음에 detail oriented.
좀 세세한 거를 잘 잡아내고 그걸 잘 챙기는 그런 성격들. organizational skills. 뭔가 구성하고 뭔가 잘 짜고 그다음에 계획 잘 하고 뭐 그런 능력들. leadership, self confidence. 자, 요 두 개 항목 있죠? 요 두 개 항목이 의외로 미치예요. 특히나 비서직은요, 면접을 보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그런 추세라서 그런데 자기가 반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팀장을 했었고, 무언가 팀을 이끈 그런 경력이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경험을 되게 부각시켜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비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는 또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 뭐 팀장 자리에 지원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스타트업 그런 계열의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리더십 좋습니다. 그런데 큰 그룹에 이제 비서직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리더십을 강조한다 그러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well mannered. well mannered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기본 그 뭐라 그러죠? 그 예의 발음, 예의 기본 예절 예의인 거죠. 기본 예절 예의.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1학년 1학기 때 교수님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전화가 남았을 때 그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또 뭐 어려운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눈과 그다음에 귀와 온통 신경을 좀 열고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되게 기본적으로 예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선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은 문자로 먼저 여쭤보기보다 바로 전화 통화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업을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화는 바로 연결되기 힘드니 문자로 먼저 사전 약속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통화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번호 남겼는데 바로 콜백하지 않으면 되게 이거를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는 중요하지만 만약에 비서직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의 상사나 아니면 자기의 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creativity 자 요거 창의성 요거 조금 좀 밑에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창의성 자체가 그 면접에서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창의성이 있는 친구들을 뽑았는데 일을 같이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수업 할 때도 보면 그 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줘야 하는 그런 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노트 필기의 어떤 방법들이 있고, 과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나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나대로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구했던 그런 형식이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또 점수로 연결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우리 비서직에 있어서 창의적인 측면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GP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보고서는 의외로 박수 치는 학생들 많았어요. 자, 나도 빨리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어요. 자, 뭐예요? 네, 학점입니다. 학점이 의외로 아래에 있어요.
그쵸? 좋은 친구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건 아닌데 이미 이 학점이라는 건 어쩌면은 뭐 서류 심사에서 한번 걸러져서 이런 면접 때는 진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의외로 요 학점이 중요한 곳도 있지만 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2점대 넘으면은 면접 다 볼 수 있고 이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솔직히 생각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점이 높은 친구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해 놓은 일에 대한 결과가 보장이 돼요.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또 만약에 그 퍼스널리티 성격적인 측면에서 또는 의사소통 또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친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더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우리는 회사에 잘 맞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그 신입사원에선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장급에선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맡은 일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점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수준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 면접에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삼성 같은데 또는 뭐 어디 또 LG 같은데 이런 데는 학점 좀 많이 보기도 하는데 학점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나의 수업 듣고 있는 친구 중에서 저는 학점이 너무 안 좋아요 하는 친구들 그냥 미리 저기 뭐야 너무 의기소침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쨌거나 계속 무언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뭘 해왔다라는 걸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접관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communication skills와 honesty, integrity 측면. 그 다음 의외로 안 보는 측면은 creativity하고 GPA 학점인 부분. 자, 여러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를 신경 써서 어느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어느 부분을 좀 하이딩 해야 되겠다라는 거 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에 대한 분석과 장점 노트 만든다. 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 노트. 단점이 옛날에는 면접 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 요즘은 단점을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만 물어봐도 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생각해 보자. 오케이. 자, 들어갈게요. 자, 이거 SWOT, SWOT Analysis. 이거는 학기 초에 아마 1학년 때부터 윤필영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정성희 교수님 하셨을까? 다른 교수님들과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 인터뷰 중심으로 거기 포커스 둬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6가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가? 이 일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무엇을 했나?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나? 자, 각각 그렇게 쉬운 질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에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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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대한 답이 각각 다 하나씩 훌륭하다 할지라도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놀게 되면은 면접관들은 아무런 감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부터 6번까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언급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 그 인터뷰어들이 나를 뽑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 거기에 딱 맞춰줘야 돼요.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 아주 좋은 답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서 아 그렇구나 얘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얘 우리 회사에 오면은 좋겠는데 얘 우리 회사에 오면 잘하겠구나 이런 애가 우리는 필요했는데 그런 어떤 울림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한 얘기 이 6가지들이 각각 되게 좋은 질문들이고 답변을 잘하면 되게 의미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얻은 정보는 모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업무 성격, 산업이 요구하는 스킬과 연관되어야 한다. 이건 아주 여러분들 야무지게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터뷰어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었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훌륭하네 했는데 그 정도에서만 멈춘다면은 한두 명 뽑는 그 자리에 뽑힐 가능성이 적고 그렇구나. 얘 우리 회사에 딱 맞겠는데? 우리 회사에 오면 아주 적응을 잘하겠는데? 이런 연결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면접에서 요구하는 스킬이 있는데요. 일단은 면접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까 앞에 그래프에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Communication skills, strong work ethic, detailed oriented, honesty, integrity 쭉쭉쭉쭉.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도 다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중에서 면접을 볼 때 어디에 맞춰서 할까를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를 좀 미리 쭉 뽑아보는 것도 좋아요. 일단 비서직은 정직과 성실, 그 다음에 뭐 interpersonal skills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communication skills 넣고요. 그 다음에 비서직이다 보니까 컴퓨터 기술 같은 거 기본적인 자격증 밝히면서 얘기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의식, 직업윤리 이런 것도 비서직은 되게 중요해요. 높은 분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윤리의식이나 직업의식이 미리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회사 들어가서 완전 실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사 측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겠어요? 우리 인하공전 비서과 나온 친구들 바로 그 취업하고 나서 비서직에 와서도 실수가 적더라.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있거든요. 금방 바로 적응하더라. 그런 인식들 때문에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레퓨테이션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서직에 대한 여러분들이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가서도 큰 실수 없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서직이다 보니까 세심한 주의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상사나 내가 모시는 팀원들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있으라고 어떻게 하면은 업무가 효율적이더라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수 있다면은 좋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보시고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영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건 영어 자기소개를 면접 상황에서 하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공 학력, 그 다음에 업무 경험,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강점, 성격, 기술과 경험, 지원 계기, 업무 경력, 최근 상황.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류에 쓰는 내용들 있죠? 전공이나 학력 같은 거 이런 거는 면접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점이라던가 아니면 이력서가 좀 뭔가 다른 친구들에서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다면 요거 미리 좀 강조해서 나타내고 강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성격도 비서직에 맞는 그 회사에 맞는 성격. 그, 그 뭔가 면접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기가 목표로 하는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비서직으로 뽑히게 되면 모시게 될 분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성격을 좀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계기, 그 다음에 업무 경력, 최근 상황 이런 것들 서류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강조하면 되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입이다 보니까 업무 경험이나 또는 업무 경력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여러분들이 무슨 실제로 회사 생활 그런 거 한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과의 그런 대표, 반 대표 활동한 친구들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식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반을 위해서 우리 반의 어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어떤 지침사항을 우리 반 친구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챙겼다, 희생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회사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런 태도로 일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어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각종 대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상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대회에 나가면서 준비한 그 과정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톡 튀는 멘토링 같은 거 이제 나가서 상 받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서 했지만 그리고 매주 모여야 돼서 힘들었지만 과제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학과 일, 학과 공부 외에도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발표하는 날까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얘기를 해주며 아 얘는 본인이 하는 일, 해야만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들 할 만큼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구나.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점 같은 거. 옛날에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이 집이 어디였지? 파주였나? 아무튼 되게 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6시에 출발을 해야 우리 학교에 9시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오가는 시간에 오디오북 같은 거를 들으면서 영어와 그 다음에 그 책 독서량을 엄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됐으니 오며 가며 그 3시간을 오디오북이라든지 영어 토익 리스닝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그죠 자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왕복 6시간이야. 와, 이게 말이 돼요? 6시간 동안 오고 가면서 자기가 했던 것.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떤 토익 성적이 어땠고, 그 다음에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자기가 오디오북으로 읽었던 책들, 그 다음에 토익 성적 올린 거. 그런 거 딱 얘기하고, 그 결과 면접관들은 박수를 쳤겠죠. 와, 얘 진짜 대단하구나. 그쵸? 그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지원 계기는요. 거의 다 물어봅니다. 100% 물어본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지원, 동기 이런 거 다 질문 한 번씩 받았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회사든 학교든 이 지원 동기나 지원 계기는 꼭 물어봐요. 근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판이하게 말해버리면 너무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해버리면 그냥 원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 한 명. 근데 이 지원 계기에서부터 파격적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부터 해서 자기가 이 회사를 꼭 들어가야만 하는 저는 근데 이때 절대 저를 꼭 뽑아주시면 이런 읍소의 형식 자기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가면은 정말 후회 없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강요. 이거 되게 좀 오히려 사람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정말 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나와 이 회사가 딱 맞다라는 느낌?
그것까지 주면은 좀 성공적이에요. 그 다음에 업무 경력이나 최근 상황은 아무튼 여러분들은 시기입으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업무 경력에 대한 얘기는 없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에 써먹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교과목 뭐라 그러죠? 그 교과목 그 리스트 보면은 다른 학교랑 다르게 정말 다양합니다. 영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비서 실무부터 비서 어떤 이동부터 실무까지 있고 그런 교과목들 중에 몇 개만 집어가지고 여기서 뭐뭐뭐뭐 배웠는데 그거 어디 회사들 너네 회사 들어가면 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력사원으로 온 친구들은 할 얘기가 이미 많겠죠. 회사에서 뭐 1년, 2년, 3년 또는 뭐 아기를 놓고 온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10년 이상까지도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입직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특별한 스킬을 원하진 않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 회사에서 적응을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그만큼 업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업무 경력은 없겠지만 학교에서 했던 생활, 학교에서 들었던 교과목 이런 것들을 100%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럴 때 대충대충 나는 이런 교과목을 들었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웠고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전혀 와닿지 않고요. 교과목명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 교과목에서 배운 능력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점수나 자격증 뭐 올리거나 딴 거 있으면 그거 언급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접했던 유명인들 있으면 언급하면 좋고요. 모든 사실적으로 고유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소개가 되면은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기보다는 고유명사를 활용을 하는 게 신뢰도는 엄청 올라간다는 거 강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최근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 제일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의외로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한 거 있죠? 그럼 현장 실습 나갔던 회사에 대한 거 거기서도 이제 고유명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업무도 딱딱딱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했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겁이 전혀 없고 용기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걸 밝혀주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빨강색 글씨는요. 여러분들 자기 소개를 듣고 들은 뭐라 그러죠? 인터뷰어가 이제 원하는 점일 수도 있어요. briefly 아주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짧게 show me why you are the best candidate. 왜 너가 최고의 지원자인지를 얘기해봐.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어떤 보충은 내가 그 한글 파일을 통해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번에는 이제 워드 파일, 한글 파일인 줄 알았는데 워드 파일이네요. 워드 파일로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 더 나갈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할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비서 영어의 이제 나만의 셀링 포인트 만들기 관련 수업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1번부터 What is your philosophy towards work? H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in one sentence? What is your great strength? What is your greatest weakness? 자, 1번부터 4번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미리 들어가주면 좋을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뭐 학력이라든지 배운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얘기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하면 면접 볼 때 그 사람들이 참고해서 또 심화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기소개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면접관들은 자기가 궁금한 거를 막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자체를 좀 흥미롭게 하면은 면접관들은 그 자기소개 안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요? 내가 자기소개한 거에 없는 내용을 질문 받을 때가 더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자체를 되게 영악하게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커닝하게 약간 좀 꾀를 부리는 듯한 어떤 그런 측면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는 자기소개에 좀 넣어주는 게 좋죠. 그러면 더 궁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면접관들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 뭐 한두 개, 두 개 정도 자기소개 넣으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2번.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한 문장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정도 미리 자기소개에 밝혀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2번에 해당되는 거 미리 좀 살펴볼게요. 자, 팁은요. 면접관이 기대하는 답은 프로페셔널로 성장할 자세가 되어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데 적극적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바라거든요. 다시 한번 프로페셔널한 사람, 지금 아직은 프로가 아니지만 충분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회사 들어가서 여태까지 배운 거 말고도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는데 얼마큼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담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긍정적인 성격인지 아닌지, 또 조직의 일원으로 어떤 사람인지 한 3개 정도 형용사를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디스크라이브 하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문장은요. I would describe myself as 또는 on 여기 형용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형용사는요. 요 밑에 있는 형용사 adaptive 적응을 잘하는 goal oriented 목표 지향적인 assertive 적극적이고 확신에 차고 약간은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 hardworking 열심히 일하는 committed 헌신적인 optimistic 긍정적인 cooperative 협조적인 passionate 열정적인 competent 영역 어떤 능력이 있는 patient 끈기가 있는 dedicated 헌신하는 전념하는 people oriented 사람을 중시하는 determined 단호하게 결심하는 어떤 결정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확신에 차서 결정을 하는 persistent 끈기 있는 diligent 성실한 부지런한 responsible 책임감 있는 detail oriented 세심한 responsive 즉각 대응하는 energetic 정열적인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result oriented 결과 중심의 enthusiastic 열정적인 self-motivated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focused 일에 집중력 있는 self-driven 알아서 추진하는 일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성격 형용사 지금 내가 요 박스 안에 넣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물론 있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중에서 두세 개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형용사를 한 2개 정도를 택해서 이 문장을 만들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장이 이제 2개가 되겠죠. 2개.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영어로 가능하면 영어로 하면 좋지만 영어로 안 되면 한국말이라도 간단하게 한 2문장, 3문장 정도 덧붙여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 I am an 뭐뭐뭐뭐 이 알 붙였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I am an active risk taker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fast learner 배우는 속도가 빠른 사람, hard worker careful observer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self-starter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positive thinker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good listener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사람, creative thinker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patient problem solver 인내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responsible risk taker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 요 박스 안에 있는 측면도 여러분 한 개 정도는 선택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 그래서 위에서는 두 개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의 표현을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좋지만 한국말로라도 미리 생각해보고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러면 과제를 미리 미리가 아니고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 위에서 성격 형용사에 대한 거 요거 두 개 선택할 거 밑에 있는 거에서 두 개 선택하고 요 문장으로 만들어서 두 문장 하고 플러스 그거에 대한 설명 알파로 요거 이제 영어로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요 두 개의 문장은 영어 요거는 한국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는 무슨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개 선택해서 여기에 대한 증거 어떠한 측면을 보니 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증거 영어로도 하면 좋지만 한국말로라도 덧붙여서 정리해서 제출할 거. 그래서 자기에 대한 설명, 성격 형용사 또는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게 숙제예요. 물론 여기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의 강점입니다. 여기 얘도 있네요. 얘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세요.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강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강점을 요거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할게요. 미리 그냥 참고 자료로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근데 읽기만 하더라도 자기의 강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My greatest strength is my ability to 그 다음에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원이요. I consider 뭐뭐뭐 as my greatest strength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샘플로 들을 수 있는 거 이제 여기다 넣었어요. 의사소통, 자신감, 배우려는 열정, 그 다음에 책임감, 사람을 대하는 기술, 조직력과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팀워크, 강점이 더욱 강화된 경우, 그리고 앤서 샘플은 이제 문장 이상으로 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하는 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루고 오늘은 그 앞에 성격에 대한 또는 일을 할 때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나만의 셀링 포인트에서 2번에 해당되는 거 요거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형용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성격 나타내는 단어들 이용해서 총 문장 3개 쓰고 거기에 덧붙이는 설명 또는 근거를 영어나 또는 한국어 영어 또는 한국어
이렇게 작성해서 파일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가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할게요.